네, 볼보 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추정사고 연속기획 보도, 장한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볼보 공포에 질주라는 제목으로 연속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장착된 차량에 대한 급발진 손해배상 소송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피해자 전지혜 씨는 전치 20주의 중상해와 영구 후유 장애를 얻었는데요. 네. 손해배상 청구액은 2억 3천만 원대고요. 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가 맡았습니다. 네. 볼보 측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해서 대응에 나섰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1차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어떤 근거에서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 구체적인 답변서는 추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피해자 측 대리인이죠.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대표 변호사는 김현장이라는 막강한 방패를 뚫어야 되는데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현재 급발진 추정 사고의 차량은 국과수에 넘겨져 감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1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김앤장이라는 막강 방패를 뚫어야 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결함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하종선 변호사는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을 지냈는데요. 네. 폭스바겐, 아우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집단 소송, 네. 또 벤츠 S클래스 시동 꺼짐, 네. 벤츠 E클래스 경추 보호장치 결함 소송 등을 맡은 자동차 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네. 3년 전쯤 달리는 자동차 엔진 쪽에서 갑자기 불이 붙는 이른바 BMW 집단 소송 기억하시죠? 네. 네, 하종선 변호사가 맡아서 진행했는데 네. 당시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결함 조사를 요청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저돌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종선 변호사를 만나서 네. 이번 소송의 쟁점과 의미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도로 상황 등을 파악해 스스로 가속하고 스스로 감속하고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는 최신 자율주행 기술 에이다스 기능이 장착된 볼보 반자율주행차의 급발진 추정사고 영상입니다. 사고 차량은 주차 상태에서 주택가 이면 도로를 급출발해 4개의 사거리를 시속 120km로 질주한 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청소년 수련관 국기 개양대를 들이받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전치 20주의 중상해와 영구 후유 장애를 입었습니다. 이거 안 돼!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피해자 전지혜 씨의 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에이다스 소프트웨어 결함 급발진 사고라고 단언합니다. 이 사고 차량은 소위 레벨 2 자율주행차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변속도 하고 가속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를 오버라이드해서 어떤 그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오히려 더 속도를 높이면서 급발진 돌진을 해간 거죠. 핵심 쟁점인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당 사고가 급발진에서 비롯된 사고인가? 급발진 사고라면 에이다스 기능이 내재된 스스로 가속하는 기능은 제대로 작동했는데 왜 자동 감속 기능이나 긴급 브레이크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도로 표시 인식 기능 및 자동 속도 감속 장치, 오토매틱 스피드 리미터, 아다스 장치가 왜 작동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긴급 자동 브레이크 AEB가 왜 작동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쟁점이 되고요. 볼보 측은 해당 차량의 모델 변속기는 기계식 기어레버 방식으로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 변속을 하지 않을 경우 주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종선 변호사는 볼보 측의 이러한 해명은 거짓 명제라고 반박합니다. 메인 컴퓨터에 어떠한 신호를 보내는 거는 변속 레버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소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보가 주장하듯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기계식 변속 레버이기 때문에 급발진이 발생할 수 없다 하는 거는 이 레벨 2 자율주행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실수로 혼동해 엑셀을 밟는 운전자 과실을 배제할 수 없다는 볼보 측 주장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운전 경력 23년 차 베테랑 운전자가 차 안에서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며 비명만 지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전자 과실일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 모든 과정이 다 녹화돼 있고 또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의 그 운전자의 육성이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영상과 녹음을 종합해서 봤을 때 운전자가 거의 18초 500m 주행하는 동안을 가속 페달을 풀로 밟았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주행 중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계속 엑셀을 밟은 거다라는 주장에 대해 하종선 변호사는 위험천만한 고속주행 상황에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자체가 거꾸로 급발진 사고 정황 증거라고 반박합니다. 미국 그 토요타 캠리 급발진 사고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거든요. 분석을 해보고 사고 재현을 하고 급발진 재현을 해보니까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오히려 그 컴퓨터에서는 악셀을 밟은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거꾸로 인식을 하는 거죠. 거꾸로 인식을 해서 계속 그 엔진에다가는 가속 디지털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럼에도 볼보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거나 조사 결과에 따른 리콜은커녕 운전자 과실 가능성을 주장하며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한 행태는 결함 은폐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AEB 기능이 왜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분석은 볼보가 당연히 했어야 됐고 그에 따른 리콜 실시 필요 여부를 조속히 판단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리콜을 실시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볼보가 리콜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제 결함 은폐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이전 급발진 추정 사고가 시즌1이라면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 내재된 소프트웨어 자체의 결함 여부를 다투는 이번 급발진 추정 사고는 시즌2로서 이전과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한 소송이라고 강조합니다. 급발진 1.0, 급발진 2.0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량이 스스로 이렇게 변속하고 가속하고 뭐 핸들을 꺾고 이러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차량이 운전자를 오버라이드, 제압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새로운 그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급발진은 과거의 급발진과 이 레벨 2 자율주행 시대에서의 급발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김앤장이라는 높고도 단단한 방패를 넘어 국내 최초 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추정 사고에서 반드시 승소해 소비자들을 위한 기념비적인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로 하종선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이 발생이 가능하다 하는 것과 녹화된 영상 음성과 종합을 했을 때 그거 급발진을 인정받는 거 이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고 뭐 이와 같은 것이 쉽다면 쉽다고 볼 수 있고 또 어렵다면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도전이네요. 네, 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네, 가수 김은국 씨가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떠난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일단 사고 경위를 좀 볼까요? 네, 그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네. 그 김은국 씨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에 네. 용산구 이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네.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용산경찰서는 어제 김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와 네.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국 씨는 뭐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김 씨는 네. 사고 당일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네.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 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 네. 그 오토바이가 차를 스치고 그냥 현장을 떠나서 음. 뺑소니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음. 경찰 조사에서 확실히 설명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뭐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좀 볼까요? 김 씨는 적색 신호의 좌회전, 네. 그리고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의 직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토바이가 오는 걸 보고 차량을 멈췄는데 네. 오토바이가 마치 일부러 들이받듯이 차량을 스치고 지나갔다라는 것이 김 씨 측의 주장입니다. 네. 실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네. 그 멈춰선 김 씨의 차량을 오토바이가 그냥 치고 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긴 합니다. 뭐 그런데도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을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김 씨 측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네. 오히려 네. 오토바이가 김 씨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담겨서 네. 사고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일기는 했습니다만 네. 경찰에서는 그 조사한 결과 네. 김 씨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을 해서 네. 신호 위반의 과실은 김 씨가 더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김 씨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을 해 있었기 때문에 네. 오토바이 진로를 거의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네. 그리고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용 등을 분석했다라고 하면서 네. 조사한 결과 김 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교통사고 시 뺑소니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하고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이제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교통사고 발생 즉시 차량을 네. 바로 세워야 하고요. 네. 사람이 다쳤을 때는 119에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조금 뭐 찌그러진 정도라서 자력으로 네. 움직일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네. 보험회사에 신속히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피해자와 살짝 닿아서 네. 그냥 가도 될 정도라고 하더라도 네. 명함만 주고 가시는 것보다는 휴대전화로 네. 서로의 연락처를 통화와 발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블랙박스 영상을 본 상당수 네티즌들이 김은국이 낚였다 뭐 이런 댓글을 남기고 있는데 검찰 기소 여부와 이후 재판을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대한변협이 회원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로인사이드 왕성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왕 기자, 그제죠 변협이 임시총회를 열어서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내용을 좀 볼까요? 예, 대한변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네.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이 찬성 261표, 네. 반대 93표로 통과됐는데요. 네. 새 윤리장전에는 변호사는 건전한 수임 질서를 교란하는 과다 염가 경쟁을 지향함으로써 네. 법률 사무의 신뢰와 법률 시장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네. 이와 함께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새롭게 만들어 법률 플랫폼 참여 금지를 명문화했습니다. 네. 앞서 변협은 같은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한 바 있죠? 그렇습니다. 변협은 지난달 3일 네. 변호사 광고 규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네. 회원들의 법률 플랫폼 협조와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광고 규정에 나온 협조라는 단어가 네.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네. 이번 윤리장전 개정안에서 네.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고 회원 가입을 협조로 명시해 네. 이런 모호성 논란을 해소했습니다. 네. 그럼 뭐 앞으로 법률 플랫폼에 회원 가입한 변호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변호사 광고 규정은 네. 변호사가 어떤 광고를 할 수 있는지 규정하는 것으로서 네. 광고 규정 위반만으로도 회원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윤리장정까지 추가로 개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네. 실제 광고 규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무더기 징계 청구가 이뤄질 경우 네. 회원 징계라는 중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통과시켰다는 반발이 안팎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총회 의결 사항인 윤리장전에도 광고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 담긴 경우 네. 징계의 정당성과 실효성이 보다 확실하게 담보됩니다. 네.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윤리장전 개정안은 이 같은 맥락을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변호사 단체와 로톡의 싸움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되면서 네. 이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계제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로톡은 헌법소원 외에도 행정소송과 공정위 제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네. 그야말로 회사 명운을 걸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로톡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도 꽤 형성된 상태입니다. 네. 이에 대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묵묵하게 광고 규정과 윤리장정을 차례로 개정하면서 네. 차근차근 대응해 가고 있는데요. 네. 핵심은 변호사 회원들이 실제로 플랫폼을 탈퇴하느냐 여부입니다. 네. 결국 변협의 의지에 달린 사안이기도 한데요. 네.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공직 진출의 제한을 받기도 하고 네. 취업이나 회무 참여에 있어서도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네. 일단 로톡에 가입은 돼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고 있는 네. 이른바 유령 회원이나 비활성 회원들은 어떤 식으로든 탈퇴해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새 광고 규정이 8월 시행되면 네. 변협이 어떤 정도의 스탠스로 나올지 네. 단순 압박 정도에 그칠지 실제 징계 처분까지 내릴지 음. 이에 변호사들이 호응해 집단 탈퇴로 이어질지 아니면 집단 반발로 이어질지 등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본 게임은 8월부터라는 건데 추이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급 지급 대상에서 외부 공익신고자를 배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잠자리를 내준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속 220km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벤츠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된 50대 운전자가 2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